네, 안녕하세요. 2013년 6월 28일, 지금 8시입니다. 지금 장 시작 전에 어제 시장 리뷰, 이제 간밤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했죠. 특히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이후에 이제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가 더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지표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살아있고, 결국 이제 경기 침체로 안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bad is good에서 good is good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7월 달에 금리 인상 지금 상향 조정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25p 인상 가능성이 76.9%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자체는 좀 이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일단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간밤 같은 게 지금 나스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고점인 16,000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14,000까지는 어쨌든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4,000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그 지지 라인이,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000까지 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한 3%대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300불까지 가겠다라는 좀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이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좀 리포트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하락 추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빅테크 관련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빅테크들이 대부분 이제 B2C 아닙니까?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에 좀 타격을 입을 거라 좀 생각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이 보였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을 좀 극복하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실적 발표 예정 좀 적어놨는데, 7월 19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ASML, 25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제 27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8월 1일 AMD, 이제 8월 3일 애플까지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나스닥은 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이제 어제 좀 이제 좀 머리가 아팠죠. 특히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살짝의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되돌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환율이 지금 1300원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죠. 1200, 한 5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1300원대로 좀 복귀한 모습.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자별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6월 19일부터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월 19일부터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좀 많이 샀어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를 좀 이제 필두로 해서 반도체를 좀 많이 샀던 모습. 여전히 삼성전자는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섹터별로 약간의 좀 차별화된 모습은 나온다. 뭐 이제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일단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약간의 되돌림 그리고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섹터별 대장주들의 어떤 엇갈림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유상증자 발표를 좀 막 5시 반? 막 이렇게 하죠. 이제 장 끝나고 거의 뭐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뭐 재무 건전성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갚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부분에 또 여기 보면 R&D 강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SK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악재라고 해야겠죠. 악재 아닌 악재를 다 털고 가면서 오히려 가격이 싸졌음이 뭐 이제 SK온을 바라보는 이제 이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싸져간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이 주주 지분 희석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강하게 좀 제가 볼 때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SK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제 한 8%대 지금 이제 개파락 나온 이후에 여기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 비해서 좀 주가 자체가 너무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이제 LG화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분할하기 전인데 이때 이 로열티 관련돼서 소송할 때 금액이 32만 원이니까 그때 지금 반값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2차전지 좀 투심을 악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쪽 관련돼서 이제 뭐 등재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이제 후속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뭐 등재가 됐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위아래로 한 2, 30%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보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제 7만 원대에서 그래도 좀 횡보를 하다 6만 5천 원대까지 내려앉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 보도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등재가 됐다는 얘기도 좀 이제 다시 나왔고 또 여기서 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팔로우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저는 좀 뉴스를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사 합병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하반기를 좀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되는 그래서 어제 좀 이제 하락은 좀 뼈 아픕니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이제 두 축이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두 종목이라 볼 수 있는 이제 뭐 에코프로 PM,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수급 자체가 되게 선순환이 도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이제 흔히 해서 조정이 나오고 셀트리온 그룹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오는 좀 그러한 형태로 제가 볼 때는 이 선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어제 좀 이제 흔히 해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특별하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좀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면서 뭐 이제 뭐 PC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제 6월 CPI도 어쨌든 지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뭐 고용지표 나오고 7월 FOMC까지는 이제 뭐 계속 연이어 경제지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숫자가 나오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제가 좀 많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조정이라고는 합니다만 거의 밀리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 한번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뭐 급락으로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결국 이제 이 두 종목, 특히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BM이겠죠. 다 이 종목들을 좀 보면서 지수를 좀 잡아주게 된다고 하면 그 밑단에서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지금 언급드렸던 이 이제 나스닥, 특히 이제 이 8월 이제 초까지 좀 이어지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와 함께 이런 메가 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같이 챙겨봐야 된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종목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선별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올 때일수록 저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 시장을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제 시작할지 이제 한 3,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또 좀 스터디 하면서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